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3강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1.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질량이 mkg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과 같습니다.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은 이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중력가스도 상수 9.8 곱하기 m이라고 했습니다. 9.8m이 물체의 무게입니다. 질량이 m이면 무게는 9.8m 뉴턴이 되겠습니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 W는 Fs에서 9.8m 무게 곱하기 높이 h 9.8mh입니다. 이것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올려서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이 이 물체를 이만큼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또 다른 물체에게 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들어올린 물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이것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potential energy, 잠재적인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높이에 의해서 P를 따서 EP라고 기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올리는데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위치 에너지 EP는 9.8m,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9.8mh. 위치 에너지 EP는 9.8mh다. 그런데 이 기준면이 이 바닥에 대해서 기준면을 했을 때 높이가 h인 거죠. 이때 위치 에너지 값은 9.8mh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를 묻는다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h가 0이니까 이때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기준면에 놓여 있을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0이죠. 근데 h만큼 들어올려졌을 때 그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9.8mh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EP는 9.8mh다.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추가 h만한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EP가 추가 자유낙하하면서 나무도막에 한 일은 W는 Fs에서 작용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이 작용한 힘은 스탠드 장치에서 연결된 클램프와 나무도막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마찰력만큼의 힘을 가해야지 이 나무도막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마찰력은 추의 질량이 2배, 3배, 4배로 되든 높이가 2배, 3배 증가하든 무관하게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입니다. 추가 좀 더 질량이 커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는 마찰력이 일정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와 비례하다는 여기에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S는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추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서 추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나무도막이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질량을 2배로 크게 해주니까 나무도막은 2배로 더 멀리 이동했습니다. 질량을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시켜 줄수록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그대로 2배, 3배, 4배 이동한다는 실험 데이터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질량에 비례한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이 2배, 3배 증가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 증가하더라.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은 mass, MASS라는 용어에서 M을 따고 있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질량에 비례한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높이를 일정하게 했을 때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y는 ax라는 y는 x에 비례한다. 이 관계에 의해서 원점을 지난 직선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P는 m, 질량 m에 비례한다. 높이를 일정하게 했을 때 실험했습니다.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실험을 해봅시다. 질량, 추는 똑같은 추인데 높이를 변화시켰습니다. h만한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이것만큼 이동했습니다. 좀 더 높은, 2배로 더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렸더니 이동거리가 2배나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추의 낙하 높이를 2배, 3배 증가시키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질량을 일정하게 했을 때 높이에 비례한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위치 에너지가 높이에 비례한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높이 사이에는 y는 x에 비례한다. 이 원점을 지난 직선, 이 p는 위치 에너지는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직선이 나오겠습니다. mh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mh에 비례한다는 여기에서 만약 높이가 일정하면 m에 비례하고 질량이 일정하면 h에 비례하고 이런 관계니까 이 요 자체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y는 ax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는 mh에 비례한다. 근데 이 비례 상수가 9.8m인 거죠. 위치 에너지는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 했습니다. 무게 곱하기 높이에서 9.8mh가 나왔죠. 그래서 이 비례 상수가 9.8, 중력 가속도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는 9.8mh가 되겠습니다. 요 직선 높이 일정할 때 질량에 비례한다.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할 때 높이에 비례한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면 높이가 일정할 때 h가 일정합니다. 9.8도 일정한 상수죠. 이 p는 m에 비례한다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질량이 일정할 때 m이 근데 9.8도 일정한 상수죠. 변하는 것은 h밖에 없죠. 이 p는 이건 상수니까 일정하니까 h에 비례한다. 똑같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P는 9.8mh입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 K를 따서 이 K라고 표현하면 포텐셜 에너지 EP와 구별이 되겠습니다.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인 수레, 이 수레가 있습니다. 이 수레가 운동을 할 때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 수레의 속력 부위로 다가와서 충돌을 합니다. 나무도막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 나무도막이 운동을 하겠죠. 이동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때 수레와 나무도막 사이에 작용한 힘, 마찰력입니다. 곱하기 이동거리,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이 운동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 M 물체가 속력 부위로 운동할 때, 정지할 때까지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마찰력은 항상 이 수평면과 나무도막은 그대로이니까 마찰력은 일정합니다. 이 면과 나무도막 사이의 마찰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변하는 것은 이동거리죠. W는 F에서 F가 일정하니까 S에만 비례하겠죠. 에너지가 1로 바뀌고 1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1과 에너지는 전환되고 단위도 줄로 똑같습니다. 이때 이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실험을 해보았는데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1m/s로 충돌했다면 수레 질량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S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거죠. 이동거리 S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는 이동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질량 M에 비례한다는 이런 결과로 되겠죠.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y는 ax꼴 원점을 지난 직선이 됩니다. 이제는 질량을 일정하게 했습니다.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속력을
2배, 3배 증가시켰더니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4배, 9배, 4배는 2의 제곱이죠. 9배는 3의 제곱이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S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S는 V제곱에 비례한다. 운동에너지는 S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K가 V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 K,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X축이 속력이 되었다면, 속력의 제곱이 아니고 그냥 속력이었다면 이 그래프는 직선이 안 나오죠.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함수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mv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속력이 일정할 때 속력이 일정하면 v제곱도 일정합니다. 이 k는 m에 비례하는 거죠. 다음 질량이 일정하면 이것이 일정하니까 이 k는 v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프 해석이 되겠죠. 이 관계에서 비례식은 등식으로 바꿀 수 있죠. 실험 결과 그 등식의 상수는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이다. 질량 m이고 속력이 v인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다. 이 2분의 1 mv제곱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1로 전환되는 이 양과 똑같다는 거죠. 즉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과 같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다. 꼭 기억합시다.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만한 높이에 있습니다. 높이가 h고 질량이 m,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자유낙하하면서 이 물체의 에너지가 1로 전환되겠죠. 이 일은 중력이 한 일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죠. 이 물체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낙하 거리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h만큼 낙하있죠. 이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은 항상 W는 Fs에서 중력의 크기, 즉 무게죠.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게 곧 위치 에너지였죠. 낙하하면서 한 일은 9.8m이죠. 그리고 높이는 h입니다. 9.8mh. 한 일의 양이 9.8mh인데 그게 곧 위치 에너지 크기였죠. 9.8mh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낙하하면서 이 물체가 이 위치에서는 정지해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겨나죠. 속력이 맨 아래 기준면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력이 V였습니다. 그럼 질량은 m이고 속력 V인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던 이 물체가 중력이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전환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높은 곳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곳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중력의 한 일을 계산하면 그게 곧 운동 에너지입니다. 요 값과 이 값은 똑같겠죠. 서로 같습니다. 요게 100줄이었으면 여기에서도 100줄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EP는 9.8mh,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 줄입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바닥에서 2m 높이의 탁자 위에 질량 3kg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바닥을 기준면으로 했습니다. 요걸 기준면으로 했을 때 높이가 2m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요 물체를 2m 들어올릴 때 한 일, 혹은 질량 m이고 높이 h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EP는 9.8mh에서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58.8줄입니다. 바닥 기준 58.8줄이 됐습니다. 2번은 탁자면 기준면으로 했을 때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는 탁자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때 이 높이 h는
0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P는 9.8 mH에서 H가 0입니다. H가 0이기 때문에 닥점령 기준의 에너지는 0을 곱하면 항상 전체가 0이 되죠. 0줄 되겠습니다. 2번, 질량이 5kg인 물체가 2m/s 속력으로 이동할 때 운동에너지 K는 2분의 1 mv제곱이죠. 2분의 1 m이 5kg, 속력이 2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10 나오죠. 10줄입니다. 질량이 3kg인 물체가 10m 높이에서 정지 상태에서 바닥으로 자유낙하했습니다. 자유낙하는 항상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입니다. 정지 상태라는 말이 없어도 자유낙하가 나오면 정지 상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이 곧 이곳에서의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는 이 물체가 중력이 한 일, 무게 곱하기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거리죠.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 W는 FS에서 무게 곱하기 낙하거리입니다. 무게가 9.8m이죠. 9.8 곱하기 3, 낙하거리 10, 294줄 되겠습니다. 4번, 추의 질량과 높이 변화를 주어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에 비례하는 것. 추의 질량과 높이 변화를 달리해서 이렇게 낙하시켰을 때, 떨어뜨렸을 때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마찰력은 질량이 변하든 높이가 변하든 일정하다 했습니다. 그럼 변하는 것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죠.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에 비례하는 것,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과 높이만 관여한다. 마찰력은 아무 상관이 없죠. 추의 질량과 높이가 되겠습니다. 5번, 아래 보기는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이죠. 2분의 1 mv제곱에서 속력이 일정하면 v제곱도 일정하니까 m에 비례한다. 직선이죠. 운동에너지와 질량, 속력이 이건 틀린 겁니다. 운동에너지와 속력 제곱 사이 관계 그래프인데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하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에서 m이 일정하면 2분의 1 m 일정하고 v제곱이거든요. v제곱하고 운동에너지는 비례한다. 그게 되겠죠. 맞습니다. 4번은 속력입니다. X축이. 운동에너지와 속력, 질량이 일정하고 똑같죠. 이 3번과 4번은 똑같은데 X축만 다릅니다. 이건 속력의 제곱이고 이건 속력입니다. 속력이 되면 이렇게 2차 함수 관계인데 이건 우리가 안 다룬다 했죠. 지금 일단 이 직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3번. 정답 1번과 3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